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일단 2.5% 빠졌고요. 하락하는 구간에서 보면 21이평선을 이탈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일단 정배열 구간을 지나왔고요. 그리고 정배열을 만들면서 주가가 한번 떴죠. 그리고 뜬 구간에서 22평까지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는데 그리고 나서 고가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대안은 없다.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매물 소화 과정에 대한 부분은 특정 가격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쵸 시간을 조금씩 지연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대안이 없다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기사에 대한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계속해서 좋아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여기 SK와 손잡은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설립한 회사죠. 그리고 첫 SMR 착공, 이거 말고도 지금 미국에서도 원전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파워가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에 첫 삽을 떴다. 그리고 2030년 가동하면 미국 첫 SMR 상업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나와 있고 뭐 중간중간 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즉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손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격 반영에 대한 부분. 물론 가격 반영에 대한 부분을 내가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 매수한 구간에서 내가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고 높은 변동성 구간에서 내가 손절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구간을 내가 적절하게 넘기기 위해서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미래 가치라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건 아직 확정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주가가 먼저 올라가요. 이렇게 보면 뭐 주가 별로 안 올랐는데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우리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두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SMR이 이제 첫 삽을 떴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는 이미 바닥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 상승이 나왔죠. 우리기술도 마찬가지고 두산 마찬가지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오히려 제일 작죠. 그러면 이쪽 테마 구간에서 가장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중에는 됩니다. 이쪽에 수급이 가장 탄탄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두산과 우리기술입니다. 이쪽에서 조정이 끝나줘야 돼요. 근데 이쪽에 대한 조정의 끝은 62평을 수렴하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다. 근데 62평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게 되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간 것은 맞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것은 맞은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62평의 기울기는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고 주가는 내려오고 있으니까 만나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길면 2주일 정도 안쪽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있고 그쪽이 되면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을 거쳐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그쵸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호재보다 가격이 먼저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10%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왜 올라가는지 아시죠? 영일만 가스전. 그리고 나서 그쵸 6월달에 튀기 시작했습니다. 매수를 위에서 했습니다. 대략 한 5만 거의 한 여기 보면은 53,300원, 6,900원, 9,200원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62,700원에 매도한 결과 10%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지죠. 근데 제가 고가 잡았나요? 아니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첫 번째 두산 봅니다. 두산부터 시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14.7%. 그렇죠?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하고 2주를 넘기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연결지어서 본다면 우리기술도 볼 수 있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쪽 구간에서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3%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고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고 62평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내가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몰리게 될 겁니다. 이쪽 수급이 가장 탄탄하고 강력하거든요. 근데 변동성 측면에서는 뭐 단기간에 봤을 때는 우리 기술이 조금씩 뭐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구조상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가격적인 부분이고요. 그 가격적인 부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딱 100명까지 선착순으로 인원 모집을 하고 있고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뭐 재룡산업이나 재룡전기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6월 21일 날에도 진행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장중 매수를 했습니다. 분봉으로 체크를 해서 보면 정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 수익이 한 7%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애초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쵸, 이쪽에서 매매 한번 하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지금은 그쵸, 뭐 적절한 수익 구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구간이 모두 고가 돌파 패턴에서 나온다는 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고가 돌파 패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내용은 어떤 종목이든 동일한 관점, 동일한 타점을 이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는 이렇게 가고 B는 저렇게 가면 그때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동일하게 내가 맞는 구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는 게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모든 종목군들이 수익으로 뭐 전환돼서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매하다 보면 손절하는 구간이 있고요. 손절하는 과정에서 그쵸,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구간도 있지만 이 구간은 오차범위 포함해서 2주를 넘기면 안 된다. 즉 손절도 2주 안에 처리가 되고 2주를 넘기는 종목이 있다면 그건 수익 구간으로 내가 진행하는 종목이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가에서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고, 이쪽 구간에서 제가 30% 수익을 냈고, 재료가 한번 터지고 나서 67,500원까지 올라갔지만 덕산테크피아는 3일 동안 빠지고 오늘 첫 번째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하락까지는 안 나왔으면 했는데 어제 하락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반등 구간에 나오는데 거의 한 이틀에서 3일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를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시간 시세를 이용한 타점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완성되었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그쵸, 37%씩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매하는 구간을 보면 그쵸, 원전을 봤을 경우에 두산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들을 봤을 때 그쵸, 내가 보유하는 기간에 2주가 넘어간다. 그러면 수익 전환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손절하는 부분까지도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종목 회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 원전은 대안이 없고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이격을 좁혀야 되는 과정에서 조정은 받고 있는 딱 지금 상황에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실시간으로 시세를 보는 것이나 제가 실제 결과치까지 보여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